서버 제너럴 임도현입니다. 이번 TTS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에 대해 많이 아실 거예요. 구조적으로 인공지능이 가장 큰 개념이고 머신러닝이라는 상위 범주에 딥러닝이 포함됩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인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은 머신러닝에 들어가니까 인공지능과 딥러닝은 간단히만 이야기하고 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은 그냥 동적인 컴퓨팅 환경에 내장된 알고리즘을 생성하고 적용하여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기초 지능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컴퓨터입니다. 다음으로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데이터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학습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의 한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통해 훈련되고 반복되며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예시로 머신러닝은 텍스트 분류나 요약부터 추천 시스템 그리고 주식시장 예측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입력값과 결과값을 함께 주고 학습을 시키는 방법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의 이벤트를 예측할 때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비지도학습은 결과값 없이 입력값만 주고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탐색하여 내부 구조와 유사한 속성들을 파악하여 분류하기 때문에 분류 기준들의 속성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의 층을 연속적으로 깊게 쌓아 올려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딥러닝도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 모두에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도학습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학습의 주요 목적은 레이블된 훈련 데이터에서 모델을 학습하여 미지의 미래 데이터에 대해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도란 희망하는 출력 레이블이 있는 일련의 샘플들을 의미합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교 최동규 교수님이 이제 수업에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좀 빗대자면 스팸 이메일 필터링에 대한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레이블된 이제 이메일 데이터셋에서도 지도학습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모델을 좀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스팸 또는 스팸이 아닌 이메일로 정확히 구분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훈련된 모델은 새로운 이메일이 두 개의 범주 중 어디에 속하는지 예측하게 됩니다. 위 예시처럼 개별 클래스 레이블이 있는 지도학습을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학습의 또 다른 종류는 연속적인 값을 출력하는 회귀입니다. 그럼 스팸 메일 예시에는 카테고리를 두 개로 분류하는 전형적인 이중 분류의 예시입니다. 당연히 현실에는 두 개 이상의 클래스 레이블을 가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현재 제가 연구하고 있는 병리학 클래스 레이블만 해도 최소 30개 이상이 넘습니다. 여러 개의 클래스 레이블을 가진 경우를 다중 분류라고 합니다. 혹시 엠리스트 데이터셋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데이터셋은 손으로 쓴 숫자들로 이루어진 대형 데이터셋입니다.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클래스 레이블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 0에서 9까지의 이제 숫자가 훈련 데이터셋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모델은 숫자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류 알고리즘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KNN, 소프트 벡터 머신 등 다양한 게 있지만 이번에는 세 가지만 다뤄볼 예정입니다. 먼저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진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모델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모델은 일반화된 선형 모델의 일종으로 독립 변수의 선형 조합을 로지스틱 함수를 사용하여 종속 변수에 대한 확률 점수로 변환합니다. 다른 말로 이제 시그모이드라고도 하죠. 입력 값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매핑하여 종속 변수가 1의 값을 취할 확률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KNN은 다양한 레이블의 데이터 중에서 자신과 가까운 데이터를 찾아 자신의 레이블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주변에서 가장 가깝고 많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본인의 레이블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실수 데이터가 있는 경우 유클리드 거리 측정 방식을 사용하고
범주형 혹은 이진 데이터와 같은 유형에서는 해민 거리 측정 방식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KNN 같은 경우에는 리그레션 문제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유클리드 거리는 두 벡터 PQ가 있을 때 그 작게 보이는 수식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SVM은 디시전 바운더리라는 직선이 주어지고 이진 분류를 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SVM은 학습 데이터들이 벡터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학습 데이터들의 특징 수를 조절하며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고 이를 기반으로 패턴을 인식합니다. 디시전 바운더리는 최대한 두 그룹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계선을 의미하며 그룹과의 거리인 마진을 최대로 만드는 것이 분류 시 더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예시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그냥 여기 아래 그림에서 이제 심슨은 디시전 바운더리 위라서 죽었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그 마지 심슨의 경우엔 아래라서 이제 생존했다고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리그레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속적인 출력 값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측 변수인 인풋과 연속적인 반응 변수인 출력이 주어졌을 때 출력 값을 예측하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찾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 학생들의 수능 점수를 예측한다고 해봅시다. 수능 공부에 투자한 시간과 수능 점수 사이에 관계가 있다면 두 값으로 훈련 데이터셋을 만들고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수능에 응시하려는 학생들이 공부한 시간을 이용하여 그러면 수능 점수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회귀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과 멀티플 리그레션, 그리고 리지, 그리고 라sso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간단하게 리니어하고 멀티플 리그레션만 다뤄보고 나머지 두 개는 좀 복잡한 수식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제 각각 두 변수를 이용하여 선형 관계를 모델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멀티플 리그레션의 경우 두 개 이상의 변수를 이용하여 선형 관계를 모델링하거나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먼저 리니어 리그레션은 종속 변수 y와 한 개 이상의 독립 변수 x 사이의 관계를 선형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이제 수식이 그 식이고요. 멀티플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x1, x2 등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를 사용합니다. 사실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만으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하면 모델의 복잡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리지나 라sso 같은 리그레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각각은 이제 L2 노멀라이제이션과 L1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제약을 가해가지고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사실 수식 전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관심이 있다면 좀 찾아보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